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권율과 삼천병마 이야기. 현재 화성시 봉담읍 상리의 작은 고갯마을을 중심으로 장안대학교와 삼복광업소 자리를 잇는 것을 삼천병마골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곳 도로명을 삼천병마로로 붙이게 되었는데요. 문헌에 나오는 기록으로는 고종원년 탈고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의 수원부편 정고조의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 13년 12월에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병사 각 3천을 수원에 유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권율의 삼천병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별별수원의 조용기 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예, 재미난 이야기라기보다도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신나는 이야기 좋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우리 그 임진왜란 3대첩에 빛나는 그 행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 이수신 장군, 또 진주대첩 아시죠? 김시민 장군의 빛나는 그 권율 장군이 다들 아시는 그 세마대 독산성에서 주둔 당시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아마 기초로 한 설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역사에 근거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우리 권율 장군은 45세에 문과급제해서 뒤늦게 네. 문무를 겸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뭐 성균관 시절 사원부 여러 가지 관직을 거치셨는데 1591년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바로 나기 한 해 전이죠. 거기에는 그 서북부 지역 최변방인 의주 목사로 발령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해직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임진왜란이 나던 당시에는 전라도 도사였던 점이 감안되어 광주 목사 제수되었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네요. 네. 그의 나이 그 당시 55세라고 합니다. 옛날 나이로 55세는 정말 많이 드신 거죠? 네, 늦깎이였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그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는 한양까지 불과 한 달 만에 쳐 올라오잖아요. 네. 한축지세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한번 붙여봤지만은 그냥 무너지고 나서 연전연패돼가지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풍전등화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것은 관찰사 이유각과 방어사의 광해화의 중위장으로 배속되면서부터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네. 전라도를 출발해가지고서 수도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진을 거듭하다가 네. 용인에 이르러서는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큰 패배를 맛을 봅니다. 그 임진왜란 때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왜군을 대적한 전술이 거의 다 북방 민족을 상대로 하던 전술을 썼기 때문에 네. 뭐 바다하고는 조총의, 다르겠죠. 그렇죠. 조총의 위력도 있다 하지만은 네. 우리는 전술상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나중에 전라도로 이제 물러난 권율 부대는 그 호남 의병을 모아가지고 그 관찰사의 이광으로부터 임명되고 해가지고서 그 금산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갯마을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이치고개라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치고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합세해가지고서 이쪽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이치고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전주와 충남 금산 사이의 고개. 임진왜란 때 이 고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상당히 어렵게 실이 그 왜군을 물리칩니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이 이치고개 얘기는 전봉준이 북상하다가 또 역시 그 당시 그 광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동학군이 깨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적인데 이 당시 이제 그 이치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바람에 육지에서는 전라도를 보호하는 그런 좀 방패막이 구실을 해가지고 그 공이 인정됐죠. 바다에서는 또 이순신 장군이 또 전라도를 보호하는 그런 또 저기 승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공로로 나주 목사로 영전을 하고
또 전라도 관찰사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12월에 권율이 이제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의 오산 지역인 우리가 많이 그렇죠. 알고 있는 새마요. 새마대, 예, 네. 그 독산성에 1만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와, 1만 군대를요. 예. 여기서 이제 일본군 적장 우키다를 만나가지고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죠. 상당히 미루다가 그 왜군의 입장에서는 독산성을 좀 빼앗길 경우에는 물자 보급과 군대 정비가 또 어렵죠. 예, 저쪽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 길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 싸우는데 여기서 아시겠지만은 그 물이 없는 거를 알고서 고리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그 권율 장군은 아시겠지만은 쌀과 회로 말을 씻는 신용을 해가지고서 멀리서 보면은 물로 씻는 그처럼 보인다 해가지고서 그러한 전술로 일본 애들의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서 결국 일본 애들을 물리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씻혔다 해가지고서 지금의 이름이 새마대가 되는 거죠. 네. 그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 당시 얘기인데 네. 여기서 저 권율 부대와 여러 이제 의병장들이 합류하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승군도 또 모여서 독산성을 지키게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일본 애들도 상당히 좀 급한 것이 명나라 군대가 또 우리 조선군하고 합세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한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애들은 빨리 전투를 끝내야 되는 종료하고 거죠. 한양으로 올라가서 또 걔네들 역시 저 평양 쪽에서 내려오는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나름대로 장기전을 벌이고 있다가 우리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적의 진지를 이렇게 조사를 나가는 정찰 때 첩보대가 나갔다가 왜군의 동태가 좀 이상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보니까 일본군 역시도 그 기세가 꺾인 데다가 많은 병력의 손실을 얻었죠. 새마대에서 한양으로 좀 빨리 돌아갈 상황인데 그래가지고서 다시 인전 확인하기 위해서 권율 장군이 1000병 정찰대죠를 내보내고 보니까 역시 일본군 아이들이 움직임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본군 애들이 큰 길을 벗어나서 산길을 정탐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병의 그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것도 정탐했다는 얘기도 아마 왜군의 첩보병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우리 권율 장군이 이제 느끼는 어떤 촉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처영 장군과 황중 장군에게 군사를 준비를 시킨다고 그래요. 기병 1천과 보병 2천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 첩보병이 봤다는 그 산골이 지금의 삼천 병마골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일 사람을 골라서 가급적이면 날쌘 사람으로 군사를 꾸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날은 추운데다가 이제 긴 전투에서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이렇게 성 밖을 나가서 싸우는 거를 사실 좀 꺼려해요. 그래가지고서 서로 눈치를 보는데 이때 이제 우리 그 권율 대장군이 군사들 앞에서 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권율 장군이 이제 군수 앞에 나서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도 되고 격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천 군사 앞에서 이 가운데는 왜군의 첩자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부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우리 마을을 불사르고 수탈한 왜군들을 격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다시 또 부모와 가족을 위한다. 나는 너희보다 너희의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다. 얘기로 이제 또 권율 장군이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네. 그 또한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에 나는 마땅히 또 그러할 것이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에 부하들이 많이 동화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족 이야기하고 가족을 그렇죠. 살려야 한다 이러면 살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네 마음이 움직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장군께서는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는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동고동락 공생이죠.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병사들이 눈시로 붉히면서 그 사기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저 적들을 우리는 고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처음과 끝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부하들 이끌고 이제 성을 나가서 산길을 빠져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리 파악해둔 지형을 따라서 병사를 배치하는데 아마 이때가 이것이 그 바로 지금의 얘기가 나오는 지형인 삼천병마골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이제 매복을 시키는 거죠. 2,000명 보병을.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또 기병 1,000명을 뽑아놓은 1,000명을 벌이에 둡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는데 왜군들의 천병, 선발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숨을 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발대가 왜군 선발대가 지나고 나자 본진의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왜군은 대군이에요. 많이 죽었다 하지만은 수많은 병력이 있고 그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들 표현을 했어요. 일단 권율 장군이 기병을 나누어 가지고 500명씩 위아래 두고 중간에 매복조가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해서 전술을 짭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날씨가 무지 그 어두웠던 말 검은 하늘에 눈발도 날리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 지난 다음에 맨 나중에는 이제 왜군들의 병참 그 수레가 따라 다니는 모양인데 그때 바로 권율 장군이 화공을 쓰시는 거죠. 불화살을 준비시켜 가지고서 그 고요한 밤 하늘에 불화살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서 적군에 대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불화살에 의해서 적군은 전 불바다가 되고 그때 그 등장하고 쐈던 그 무기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신기전이 아닌가.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대포로는 뭐 천차 총통, 뭐 현자 총통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왜군은 후미 부대를 버리고서 수레 마찰 버리고 그냥 도망치기 급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사상자를 내고 또 그리고 도망가기가 급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도망가는 그 왜군을 향해서 또 매복했던 양쪽에 500명 기병이 달려 들어가지고서 나머지를 더 그 살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그 대승을 일으킵니다. 그 좀 날이 밝아오면서 아마 상당히 참혹한 광경이 펼쳐진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밤새요. 예. 수백의 왜군이 포로가 되었으면 물론이고 그 왜군 시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막상 거기에 비해서 우리 권율 부대 병력은 그렇게 상당히 미미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전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둬들인 그 전승물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승전보를 통해 가지고서 그 독산성에 남아있던 병사들한테는 많은 또 음식으로 격려해주고 네. 거둬들인 화약과 이런 것을 새로운 전투에 임하도록 또 만전을 기하고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조정에 그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적의 보급로 차단하고 서쪽에 또 행로가 또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나중에는 한양성에 있더니 인전 그 왜군들이 또 권율 장군이 또 마침 행주대첩에 했던 행준한성 가서 그 포진하니까 네. 여기서 다시 또 그 일본 외병은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에 의하게 대패를 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치마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 그렇죠. 행주대첩 얘기가 여기서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지나면서 보면은 그 장화문을 넘어가다 보면은 삼천병마골 그래가지고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쪽 동네가 워낙에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동네고 뭐 종교상으로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 설화를 제가 읽어보고 나서 그래서 삼천병마골이 있었구나. 삼천병마로가 또 있었고 그렇게 돼가지고 역시 이 이야기는
독산성 세마대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실화가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대동지지 수원부편에 나온 이야기고 해서 거기에 당시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의 그 병사 3천을 유둔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걸 봐서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사가 아닌 진짜 기록이다. 기록일 그런 것 얘기를 하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얘기가 보면은 권율 장군의 그딴 그 임진왜란 군 당시에 그딴 승전보를 옮겼던 그 공격 방향, 네. 진행, 네. 한양성의 어떤 그런 위급 상황, 또 아울러서 상대편인 일본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행주대첩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늦깎이로 네. 아주 늦깎이죠. 55세 55세면 나이. 그죠. 회갑에 다 된 나이인데 네. 예전에 회갑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낙향하셔가지고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상당히 뿌듯해요. 수원 인근에 이렇게 그 삼천병마골이라는 네. 곳이 그렇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평범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이 이걸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그냥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권율 장군이 네. 오산 세마대 그렇죠. 쪽에서 삼천병마로 그렇죠. 나중에 한번 또 그곳에 네. 방문하면 권율 장군을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 삼천병마골 얘기도 그렇지만 독산성 세마대가 네. 워낙에 전경도 좋고요. 네. 요새 너무 그 주변이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땅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땅이 없네요, 그쪽에. 안산 땅은 있으시죠?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그냥 임진왜란이 굉장히 멀리에 있었지만 생각도 가까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순신 장군만이 아닌 권일 장군도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바람이 좀 쌀쌀해지는 이제 가을 늦가을이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산 세마역 쪽에 가시면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네. 선생님? 맞죠. 네. 오늘은 우리 권율 장군의 삼천병마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